11월 14일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비소프트가 2025-2026 회계연도 상반기 실적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행사 직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13일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비소프트는 유럽거래소 유로넥스트의 자사주식과 채권 거래를 다음 실적 발표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래가 다시 재개되는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비소프트의 CFO 프레데릭 듀게는 내부 이메일을 통해 불필요한 추측과 시장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법적 규정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의문이 제기되고 언론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실적 발표 직후 컨퍼런스 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적 발표가 미뤄진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 10월 어쌔신 크리드 프랜차이즈를 이끌었던 마크 알렉시 코테가 20년 만에 회사를 떠난 데 이어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를 둘러싼 논란으로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영감을 받은 신작 어쌔신 크리드 게임 개발 취소,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인해 유비소프트의 방향성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3일 G스타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소니와 NC소프트의 공동개발작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에 대해 블룸버그의 기자 제이슨 슈라이어가 의견을 남겼습니다.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는 원작 호라이즌 IP를 활용한 모바일, PC 크로스 플랫폼 MMORPG로 유저는 데드랜드의 기계 사냥꾼이 되어 다른 유저들과 협동해서 거대의 기계를 파괴하거나 때로는 귀중한 자원을 두고 타 부족과 실력을 겨뤄볼 수 있습니다. G스타 발표가 끝난 직후 제이슨 슈라이어는 개인 SNS를 통해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와 별개로 게릴라 게임즈에서 호라이즌 멀티플레이어 게임이 개발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게릴라 게임즈가 2022년 12월에 게시한 구인 공고에는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로 추정되는 확장 프로젝트 이외에도 호라이즌 IP 베이스의 싱글플레이어 게임 프로젝트, 온라인 게임 프로젝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명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향후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 이외에도 다양한 신작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공개된 호요버스의 신작 뿌띠 플래닛에 대해 VR 게임 개발사 VR우드의 대표가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뿌띠 플래닛은 호요버스의 첫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게임은 은하계에서 나만의 행성을 선택하고 농사, 낚시, 채집, 요리, 제작 등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행복들을 게임 콘텐츠로 보여줄 예정이며 구체적인 출시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VR우즈의 대표 프랭크 장은 게임이 자사가 2023년에 얼리 액세스로 출시한 VR 게임 리틀 플래닛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GN과의 인터뷰에서 프랭크 장은 리틀 플래닛이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개발사 겸 퍼블리셔가 게임의 이름, 배경, 기능, 심지어 영감을 받은 부분까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게임을 출시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VR우즈는 리틀 플래닛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콘솔 출시를 포함한 향후 계획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원작자 브랜던 그린이 100대100 대규모 멀티플레이 게임을 비롯한 3종의 신작 타이틀을 제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랜던 그린은 유로게이머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설립한 자신의 스튜디오 플레이어 언노운 프로덕션의 향후 10년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첫 번째 신작은 머신러닝 기술로 생성된 수백만 개의 세계를 탐험하는 게임 프로젝트 고 웨이백입니다. 게임은 플레이할 때마다 64km 넓이의 맵을 새롭게 생성하며 유저는 이 공간에서 싱글 플레이어로 살아남기 위해 탐험을 계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게임은 100대100 대규모 PVP 게임입니다. 구체적인 게임명과 장르, 콘셉트는 밝히지 않았으나 FPS와 RTS를 조합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두 게임의 특징을 결합한 대규모 멀티플레이 게임입니다. 프로젝트 고 웨이백의 머신러닝 지형 생성, 자신만의 행성을 만들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어떠한 장르던 게임 속에서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는 유연한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담을 예정입니다. 브랜던 그린은 신작을 비롯한 스튜디오의 향후 비전에 대해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머릿속에 있고 어떠한 일정으로 개발을 할지 논의 중입니다. 신작은 얼리얼 엔진이 아닌 자체 엔진인 멜바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엔진의 완성도를 올려야 합니다. 프로젝트 고 웨이백 이후 두 번째 게임을 선보이기까지 2년 혹은 4년 어쩌면 그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작까지는 대략 10년 정도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락스타 게임즈가 영국과 캐나다 지사에서 3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 것에 대해 200명이 넘는 락스타 게임즈 직원들이 동료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락스타 게임즈는 해고된 직원들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들은 노조결성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 독립노동자연합은 게임업계의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노조 파괴 행위라고 락스타 게임즈를 비판했으며 법정 대응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익명의 전 락스타 게임즈 직원은 게임스팟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많은 동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락스타 게임즈가 노골적이고 사과도 없는 악랄한 노조 파괴 행위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락스타 게임즈는 GTA6의 출시 일정을 2026년 11월 19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6천만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아크레이더스가 첫 번째 커뮤니티 해금 이벤트의 달성 조건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커뮤니티 해금 이벤트는 아크레이더스의 첫 대규모 업데이트로 추가된 신규 맵 스텔라몬티스를 해금하기 위한 것으로 유저들이 기부하는 자원과 재료량이 많을수록 스텔라몬티스가 더욱 빠르게 개방되게끔 기획됐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개발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맵을 개방하자 개발진은 모든 유저들이 커뮤니티 해금 이벤트를 즐길 수 있게끔 달성 조건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코지마 프로덕션의 대표작 데스 스트랜딩을 원작으로 한 신작 애니메이션 데스 스트랜딩 아이솔레이션이 2027년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 공개됩니다. 데스 스트랜딩은 어느 날을 기점으로 발생한 동명의 괴현상 때문에 문명이 파괴된 세상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룬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주인공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자연현상으로 교류가 단절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잇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택배를 배달합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원작 세계관을 계승하지만 게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다룹니다. 브리지스가 추구하는 연결고리 밖에서 구원을 실현하려는 노인, 끝없는 싸움의 세계를 되살리려는 여전사, 브리지스에게 원한을 품은 소년, 고독을 받아들이는 소녀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코지마 히데오 총괄 프로듀서, 사노 타카유키 감독, 캐릭터 디자인을 맡은 일리아 쿠브시노프의 손에서 조명될 예정입니다. 한편 코지마 프로덕션은 지난 9월 데스 스트랜딩 프랜차이즈 확장을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영화 프로젝트인 데스 스트랜딩 모스키토의 제작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넷마블의 신작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의 개발진이 지스타 현장에서 향후 개발 방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는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원작 IP로 활용한 로그라이크 액션 RPG이며 원작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27년간의 군주전쟁 스토리를 조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토리와 캐릭터 디자인 등은 원작 작가인 추공과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DNC 미디어의 검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에 대해 넷마블 레오의 권도영 PD는 게임을 만들 때 로그라이트 장르의 여러 게임을 참고했고 비슷한 느낌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사용하면서 특색을 추가하기 위해 성진우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컷터뷰의 전투와 재미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어서 에어본과 넉다운 등 다양한 리액션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모든 전투와 연출이 답답하거나 멈추는 부분 없이 플레이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눌러주신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소식을 전달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